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할 김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여러 개 들어있는 꾸러미인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란 다양한 함수가 들어있는 함수 꾸러미를 패키지라 합니다. 우리가 R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함수가 필요한데요. 이런 함수를 이용하려면 먼저 함수가 들어있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인 ggplot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 수십 가지 그래프 관련 함수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안에 보라색 이렇게 박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꾸러미 안에 보라색 박스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패키지라고 하고요. 이 패키지 안에는 다양한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여기 패키지 안에 있는 이 상자 꾸러미인 함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한 패키지를 로드하고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를 로드한다는 거는 설치한 패키지를 불러들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러한 패키지는 한 번만 설치하면 되는데 패키지를 로드하는 작업,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들이는 작업을 패키지 로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로드하는 작업은 RStudi오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반복을 좀 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패키지를 로드하지 않고 함수를 실행하면은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했더라도 새로 RStudi오를 열게 되면은 다시 한번 패키지를 로드하고 그리고 함수를 불러들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로드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gplot2를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ggplot2를 설치를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리는 작업을 한번 할 텐데요. 패키지를 설치를 할 때는 install 입력하시고 패키지스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꼭 따옴표를 입력을 하셔야만 해요. ggplot2 입력을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세요.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4.3 위치에 패키지들을 설치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패키지 제가 여기다 팟이라고 썼네요. 그래서 오류가 났네. GG 플랫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 PLOT로 제가 오류가 났네요. PLOT. 네, 인스톨 점 패키지 GG 플랫2 하면은 이제 패키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지금 보시면 ggplot2를 성공적으로 압축 해제했고 MD5 썸스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가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패키지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로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드를 할 때는 라이브러리 해주시고 하고 ggplot2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따옴표를 불러드릴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라이브러리 ggplot2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패키지 설치했고 이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ggplot2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설치하고 불러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ggplot2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불러드려가지고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x라는 변수에다가요,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해갖고 문자열을 여러 개 좀 넣어볼게요. 문자열은 제가 이전 시간에 숫자는 그냥 입력해도 되지만 문자열은 앞에 따옴표를 꼭 붙여줘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큰 따옴표도 괜찮고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큰 따옴표로 저는 사용을 할게요. A, B, 그리고 컴마 C 해가지고 x라는 변수에다가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해서 B, C라는 여러 가지 문자열을 변수 x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x라는 변수에 이 값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봤더니 a, b, c가 x라는 변수에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빈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서 a가 몇 개 있고 b가 몇 개 있고 c가 몇 개 있는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빈도 그래프는 ggplot2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qplot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plot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함수명 써주고 함수는 함수명 써주고 가로를 넣어주고 가로 안에다가 변수나 들어갈 값을 넣어준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x 변수에 지금 AABC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q플랫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x 변수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네, 여기 지금 오른쪽 보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A가 두 개니까 2.0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B하고 C는 각각 한 개니까 1.0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Z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Z에다가는 네, 역시 컴바인을 써서 A를 한 3개 정도 그려보고요. B는 2개 정도, C는 1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Z라는 변수명에다가 A, B, C 이렇게 값을 넣어서 Z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3개, B 2개, C 1개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Q플랫 함수 사용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Q플랫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값을 Z라고 넣어서 엔터를 치시면 네, 지금 보시면은 A 값이 3개, 그러니까 3, B는 2개, C는 1개.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qplot 함수를 사용을 해갖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뷰지플럿2에 있는 MPG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MPG 데이터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먼저 MPG 데이터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변수명에다가 MPG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는 ggplot2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예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as.data.frame 네, as.data.frame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ggplot2 해주시고 네, 이렇게 컬럼 2개 해주시고 mpg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ggplot2에 있는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mpg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확인하려면 mpg를 입력을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좀 이렇게 확대해봐서 볼게요. 자, 이게 데이터가 네, 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mpg 데이터예요. 보면 뭐 manufacturer, 뭐 모델, 디스플, 뭐 year, 뭐 실린더, 뭐 트랜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표로 좀 깔끔하게 보게끔 제가 뷰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희가 추후에 뒤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좀 많이 볼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다 우리가 지금 mpg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값을 넣었지요. 그래서 뷰 mpg 하고 컨트롤 엔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소문자로 썼는데 뷰는 여기를 대문자로 써주셔야만 합니다. 대문자로 쓰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mpg 해가지고 표로 정리된 mpg 데이터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 할 때 이 소문자로 입력해 주시면 안 되고 앞에 뷰는 대문자로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요거 헷갈리기 쉬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변수명이 영어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manufacturer, 모델, 뭐 year, cylinder, trans, 뭐 DRV, CTY, HWI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변수명과 변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냥 대충 이제 보면은 여기는 제조사, 아우디, 쉐보레, 뭐 다찌 이렇게 제조사가 있고 모델, 차 모델명, 그리고 뭐 이열, 출시 이열, 실린더 개수, 하이웨이에서의 연비, 도시에서의 연비,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뒤에서 이 MPG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깊게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MPG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MPG 데이터를 ggplot2 패키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MPG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공개한 자료로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에서 출시된 자동차 234종의 연비 관련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은 네, 요거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ggplot2 함수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PG 데이터에 대해서 살짝 한번 봤고요. 이제 이걸로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우리가 큐플랫을 사용을 해서 빈도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이 빈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데이터에서 MPG 데이터에서 X축에 하이웨이 연비를 지정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큐플랫 함수명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 MPG 데이터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X축에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연비를 좀 보고 싶다. HWY 입력해 주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 플러스는 빈도 그래프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빈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데이터는 MPG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려줬는데 X축은 HWY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의 그 연비를 가지고 이렇게 빈도 그래프를 그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여기서 봤을 때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도 있었고 그리고 CTY는 도시에서의 연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TY로 한번 바꿔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플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데이터도 MPG 데이터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X축의 하이웨이 대신에 도시 연비니까 CTY라고 변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TY 하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보시면 여기 X축이 CTY라고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줌 한번 눌러볼까요? 줌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좀 크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CTY라고 이렇게 X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MPG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큐플랫이기 때문에 빈도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 그래프 형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큐플랫인데 여기서는 데이터는 MPG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X축은 DRV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Y축에는 HWY, 하이웨이의 연비,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 그래프는 선 그래프로 만들 건데 GOM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GOM이라고 하고 그리고 라인이라고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GEOM을 네, 라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되고요. 이 GEOM이란 Geometric Object의 약자로 그래픽적 객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픽을 라인, 선 모양으로 만들겠다 해서 선 모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선 모양으로 그래프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MPG 데이터고 X축은 DRV 변수, Y축은 HWY 변수이고 GEOM 사용해서 라인,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프 모양은 박스 플랫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Q플랫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GEOM만 박스 플랫.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전하고 그래프가 좀 다르죠. 이전에는 선으로 라인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라인에 이렇게 네모 상자가 지금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 플랫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우리가 뭐 이상치 값을 뭐 보거나 평균값, 중간치 값을 볼 때 요 박스 플랫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 요거는 추후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패키지를 사용해서 ggplot2 안에 들어있는 qplot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프는 GEOM 요걸로 사용해갖고 지금 그래프의 모형을 변형을 해갖고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 박스 플랫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GEOM 박스 플랫 하시고 컬러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컬러라고 입력을 하고 DRV에 네, 요 X축을 기준으로 컬러를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네, 지금 DRV가 이게 지금 뭐 사륜차, 뭐 전륜차, 후륜차에서 FR 해가지고 F는 전륜차, R은 후륜차, 4는 사륜차 해갖고 요거를 나타내는데 요 DRV를 기준으로 컬러 값을 변경을 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컬러 값을 컬러라고 하고 여기 DRV 그래서 여기 DRV를 기준으로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패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패키지가 무엇이고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설치하고 불러들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패키지를 로드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까지 한번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이제 여러 가지를 불러서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가 가끔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등 그 방식과 이런 문법 같은 거 이런 게 기억나지 않아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과 같이 뭐 데이터를 MPG 데이터를 사용하고 X축, Y축을 설정을 했는데 내가 박스 플랫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하지? 컬러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하지? 이렇게 우리가 좀 자세히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럴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뉴얼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큐플랫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큐플랫에다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물음표 하시고 큐플랫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지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값은 어떻게 놓고 여기 큐플랫 입력하시고 X축, Y축 지정을 해주시고 데이터 넣는 법 뭐 여기 GEOM 같은 경우 우리 아까 박스 플랫이든지 라인으로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MPG 데이터 사용을 해가지고 컬러 넣는 법,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에서는 함수 소개, 뭐 파라미터 사용법, 예제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여기 함수명 앞에다가 물음표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헬프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주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책 77페이지에 있는 문제, 혼자 해보기를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먼저 풀었다고 네, 가정을 하고, 풀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점수 변수 만들고 출력하기인데 5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5명의 시험 점수를 담고 있는 변수를 만들어서 출력해 보세요. 각 학생의 시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요 값들을 넣어주는 문제이네요. 그러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변수명을
지어야 하는데요. 변수명을 뭐 한글로 지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하고 넣으셔도 관계는 없으신데 웬만하면은 한글보다는 네, 영어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한글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점수니까 스코어라고 변수명을 좀 정을 아이고 꼴이네요. 점수니까 스코어라고 변수명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값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바인 함수 사용을 해갖고요. 80, 60, 70, 50, 90 이렇게 80, 60, 70, 50, 90을 스코어라는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스코어를 출력을 했을 때 볼까요? 스코어를 네, 출력을 했을 때 이 값이 출력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네, 전체 평균을 한번 구해 보라고 하네요. 지금 앞 문제에서 만든 변수를 이용해서 Q2 네, 전체 평균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평균 구할 때 민 함수 사용하는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함수는 평균 구할 때 민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함수에다가 스코어에 들어있는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 스코어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네,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60, 70, 50, 90 요것들의 전체의 평균은 7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전체 평균 변수를 만들고 출력을 해보라고 하네요. 3번 문제인데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네,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균 변수를 만들고 출력하기. 전체 평균 점수를 담고 있는 새 변수를 만들라고 하네요. 앞 문제를 풀 때 사용한 코드를 응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디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변수명을 먼저 지어줘야겠죠. 민 해주시고 변수명은 뭐 제 거 굳이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뭐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무관하니까 다른 편하신 이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스코어의 평균이기 때문에 민 언더바 스코어로 변수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나는 민 언더바로 하고 싶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전체 평균이라고 하고 싶다. 토탈 뭐 토탈 민 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토탈 민 스코어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이 없으세요. 저랑 꼭 같은 변수명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민 언더바 스코어로 하겠습니다. 민 언더바 스코어로 변수명을 정해주고 여기에다가 네, 위에서 구한 스코어의 평균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 언더바 스코어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값이 잘 출력이 되는지 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민 언더바 스코어가 7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패키지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보고 패키지를 한번 설치해보고 로드하고 패키지에 들어있는 그래프 함수를 사용해서 그림도 그려봤고요. 우리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3단원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뭐 함수도 해보고 변수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 분석 네, 제대로 한번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어 보고 데이터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